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홍동환입니다. 자, 오늘은 임플란트를 했을 때 이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좀 있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했을 때 피나고 아프고 이게 이제 3대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건데, 요거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후유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술이나 시술을 했을 때 반드시 뒤에 발생하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 후유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하고 있지만, 부작용은 뭔가 시술이 잘못되었을 때 혹은 관리가 잘못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플란트의 부작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평생 쓰고 싶잖아요. 근데 평생 못 쓰는 경우가 생기고, 혹은 심었을 때 깔끔하게 치료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수술 혹은 잘못된 진료, 오류가 있는 진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임플란트 수술 끝났을 때, 이제 관리가 잘 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하나, 그리고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2개, 요거를 해가지고 총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거는 치아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치아도 관리가 안 되면 잇몸이 녹고 치주염이 발생해서 이제 잇몸이 붓고 피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치주골이 녹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임플란트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치아보다 임플란트가 치주염이 생기면 훨씬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면 그때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 왜 생기냐라고 하면 양치가 안 돼서 생길 수도 있고, 정기적인 병원 관리가 안 돼서 생길 수도 있지만, 파가 풀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는 정기적인 치과 관리, 그리고 집에서 적극적인 구강 관리, 이걸로 충분히 관리가 되니까 이것만 잘 하신다고 하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제 아래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면 타치조신경이라고 해서 뼛속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고, 이게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부라 그래서 이렇게 한쪽 편 입술에서부터 이렇게 선으로 그었을 때 이렇게 떨어지죠. 이 부분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이 신경을 찜으면서 임플란트를 하거나 혹은 드릴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여기가 마취가 덜 풀린 느낌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이제 예전에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양악수술하고 생기는 부작용 있잖아요. 이렇게 물이 흘러도 잘 모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는 꼭 CT나 혹은 파노라마 사진 같은 걸 이용해서 타치조신경을 조심해야 되고, 식립할 때도 그 위치를 최대한 피해서 심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의사분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그냥 큰일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해당 치과 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는 여기 그 상악동이라고 해가지고 이 코 옆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 형태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인데, 거기가 콧물이 차고 그 노래 부를 때 비음이 울려서 나오는 공간입니다. 거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공간이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걸 상악동 함기화라고 하는데, 함기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위에 어금니 임플란트를 심을 때에는 뼈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뼈이식을 할 때 뼈이식이 제대로 안 되거나 제대로 됐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상악동 내 염이 발생하게 되고, 그 상악동 염이 심해지게 되면 이제 코에서 냄새가 나거나 막 시궁창 냄새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냄새가 아니라 못 견딜 정도의 악취가 나게 되고, 그리고 코 뒤로 콧물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 콧물이 누런 콧물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해지게 되면 여기 관골, 광대가 막 아프고 눈밑이 약간 눈이 빠질 것 같은 통증, 그리고 심해지면 편두통까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그 투약, 약을 통해서 대처가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상악동 수술을 하고 나면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그 주의사항을 역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코를 풀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코를 풀면서 이제 배농을 하면서 이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임플란트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주위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 임플란트를 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신경으로 인한 여기 이부 마비, 감각마비, 그리고 세 번째는 상악동의 감염으로 인한 상악동염, 또 3가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 3가지 모두 최근에는 CT 기술이나 이제 내비게이션 기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예전과 다르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의 수술까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후유증이 아닌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최근엔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치아구조대 홍동환이었습니다. 네.